하해봐요. 그 늙은 엉덩이 좀 떼고 이코노미로 돌아가세요. 미나 승무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즈니스석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했죠. 낡은 한복을 입고 앉아있던 중류는 마치 몸이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던 승객들은 숨죽인 웃음소리와 기묘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요. 미나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은 채 고개를 쳐들고 중류를 내려다봤어요. 귀가 멀었어요.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이코노미로 가야 한다니까요. 중류는 손에 꼭 쥐고 있던 티켓을 살짝 들어 보였지만 미나는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붉은 입술은 여전히 비웃음을 띠고 있었죠. 뭔가 대꾸하고 싶었지만 중류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참아냈어요. 50년 동안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셨던 이 한복이 그 순간부터는 왠지 너무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보세요, 여러분. 미나가 시선을 돌려 다른 승객들에게 말했어요. 이런 분이 비즈니스석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저 낡은 한복 좀 보세요. 마치 어디 외진 시장에서 주워온 것 같지 않나요? 라며 조롱을 서슴지 않았죠. 대부분의 승객들은 불편해하며 눈을 피했지만 몇몇은 미나의 말에 작게 킥킥거리거나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그중 한 젊은 사업가는 휴대폰으로 대놓고 중류를 찍으며 희희낙낙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미나는 잠시 그 모습을 곁눈으로 확인하더니 곧바로 커피포트를 들고 중류 앞에 다시 섰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조치를 취하든지. 알겠죠? 미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중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하는 다른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었죠. 하지만 미나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됐네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미나가 입술을 씩 올리는 순간 뜨거운 커피가 기울어지며 중류의 무릎으로 쏟아졌어요. 중류는 비명조차 삼킨 채 뜨거운 통증을 느꼈고요. 주변 시선이 더없이 날카롭게 느껴졌죠. 아이고, 죄송하네요. 미나는 표면적으로만 미안하다는 듯 말하며 커피를 엎지른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별다른 책임감도 없어 보였어요. 대신 그녀는 비웃는 표정으로 의자를 톡톡 두드리더니 이 의자가 당신 한복 100벌값보다 비싸다는 걸 알아둬요. 라고 비꼬듯 말했죠. 중류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살짝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인 이 한복에 커피 자국이 번져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그녀는 입술을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변 승객들은 숨죽인 채 구경만 하고 있었고 미나는 그 시선을 당연하다는 듯 즐기는 기색이었죠. 보세요, 여러분. 저런 사람이 우리 항공사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마치 무대에서 공연하던 미나는 또 한 번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비즈니스석 분위기는 이미 극도로 얼어붙었고 1등석 커튼 너머에서도 사람들 몇이 힐끔힐끔 고개를 내밀 정도였죠. 수건이라도 드릴까요? 아, 이런 고급 수건은 못 드리겠네요. 하필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미나가 수건을 흔들며 조롱하는 바람에 중류는 더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한복에 남은 커피 얼룩과 50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준 이 옷에 담긴 추억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어요. 기장님, 비즈니스석으로 와주세요. 라는 다급한 안내였죠. 이 호출에 미나는 마치 승리를 확신한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제 기장님이 오시면 확실하게 자리 정리를 해주실 거라나 뭐라나 하는 투였죠. 중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달라져 있음을 누군가가 눈치챘다면
그건 아마 그녀의 마음속에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마침내 기장 강민석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비즈니스석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누군가를 벌주려는 듯한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죠? 강민석 기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기내를 가로질렀어요. 미나는 반가운 듯 기장의 귀에 대고 재빠르게 속삭였죠. 기장님, 저 할머니가 비즈니스석에 무단으로 침입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서요. 하고 중류를 모욕했던 말투 그대로 기장에게 고자질하듯 떠들었죠. 기장은 그런 미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바로 중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불쾌함과 경멸이 서려 있었죠. 티켓 좀 볼 수 있습니까? 기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더듬거리며 티켓을 찾으려 애썼죠. 빨리요.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요? 기장은 재촉했어요. 미나는 뒤에서 희죽희죽 웃으며 자기가 맞았다는 걸 무언의 눈빛으로 드러냈어요. 이런 고급석은 당신 같은 분이 앉을 곳이 아니죠. 하는 듯한 태도였고요. 결국 중류가 힘겹게 티켓을 내밀었어요. 기장은 그 티켓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이제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드리죠. 라고 한껏 거만하게 말을 잇다가 문득 입을 다물었어요. 티켓에 적힌 정보를 확인한 순간 기장의 눈빛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뭐지? 이 사람은 누군데? 나는 시계 동요가 얼굴에 역력했죠. 눈이 점점 커지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미나는 기장의 이런 갑작스러운 반응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잔뜩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전중류 회장님. 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어요. 그제야 주위가 삽시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회장님이라니 뭔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지만 기장의 안색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우리 항공사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이신 전중류 회장님이십니다. 기장이 떨리는 손으로 티켓을 다시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순간 객실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미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방금 전까지 비웃던 입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죠. 회장님. 미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아무것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기장은 서둘러 상의를 벗고 무릎을 꿇으며 중류에게 어떻게든 사죄의 뜻을 보이려 했어요. 그리고 허겁지겁 그녀의 한복에 묻은 커피를 닦으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기장은 다급하게 머리를 조아렸어요. 승객들은 이 황당한 광경에 말을 잇지 못했죠. 조금 전까지 중류를 비웃던 사람들 중에는 아예 입을 다물고 서 있는 이도 있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인데. 중류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객실 전체가 또렷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먹먹한 울림이 있었죠. 커피 자국이 지워질지 모르겠네요. 중류의 그 한마디에 기장은 더더욱 필사적으로 닦아내려 애를 썼지만 이미 한복에는 큰 얼룩이 남아버렸고 어쩌면 그 얼룩보다 더 큰 상처가 모두의 마음에 새겨지고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장은 허둥지둥 울먹이듯 물었어요. 중류는 조용히 한숨을 쉬면서 자리에 천천히 일어섰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객실을 압도하는 듯했죠. 미나 씨, 중류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나왔어요. 미나는 다리가 후들거리는지 살짝 비틀거리며 겨우 자세를 잡았어요.
감히 어떻게 회장님께 이런 무례를. 기장이 큰 소리로 호통쳤지만 미나는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난 뒤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미나가 겨우 입을 열었지만 중류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회장이 아니었으면 이런 대우를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중류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예리한 비난이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흘렀어요. 조금 전까지 조용히 있던 사람들도 그 말에 얼굴을 붉혔죠. 미나는 더듬거리며 아니에요. 규정이 라고 항변하려 했지만 중류는 그 말을 끊었어요. 규정이라뇨? 우리 항공사에 어떤 규정에 손님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라고 써있나요? 중류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객실을 울렸어요. 미나는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그렇게 쉽게 무릎 꿇고 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중류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고 객실은 숨소리마저 죽은 듯 고요해졌죠. 미나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렸어요. 당신의 사과가 진심인지는 당신이 커피를 엎지르며 비웃던 미소만큼이나 의심스럽네요. 중류의 뼈아픈 한마디에 미나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기장도 다시 한번 제발 용서해달라며 중류에게 빌었죠. 그러나 중류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연락을 취할 준비를 하는 듯 보였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손님들을 대하나요? 중류는 전화를 걸기 전 마지막으로 미나와 기장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둘 다 대답을 못했죠. 그 침묵이야말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나이가 많아 보인다고, 한복을 입었다고, 혹은 외모가 초라하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해야 했나요? 중류는 커피 얼룩진 한복을 슬쩍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기장은 더듬거리며 항변했지만 이미 역부족이었죠. 그러면 왜 내가 회장이라는 걸 알기 전과 후의 태도가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항공사가 이중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승객 몇몇이 작은 박수를 쳤고 덜어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류의 말에 공감했어요. 제가 이 회사를 만들 때는 모든 승객이 평등하고 존중받길 바랐어요. 중류의 목소리가 갈라지듯 떨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이 한복을 입고 사업을 시작했죠. 물론 그 시절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어요. 미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규정 때문이었다고 변명하려 했어요. 하지만 중류는 다시 말을 잘랐죠. 누가 승객을 판단하고 차별하라고 했죠? 당신은 완벽한 유니폼 뒤에 숨어서 당신이 우월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객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고 모두 중류만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런 회사를 만들려고 30년 넘게 애쓴 게 아니에요. 중류는 휴대폰을 들어 통화를 시작했고 상대방에게 본사 상황실이냐고 확인했어요. 전중류입니다.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체 승무원과 기장을 보내주세요. 나는 단호한 지시가 이어졌죠. 미나는 창백한 얼굴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요. 그런데 중류는 냉정하게 일어나더니 연기하듯 보이는 무릎 꿇기는 오히려 더 큰 모욕이라고 지적했어요. 기장도 나서서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지만 중류의 대답은 단호했죠. 당신들은 다른 승객들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왔을 텐데 그 손님들은 무슨 기회를 받았나요? 나는 말에 기장은 입을 열지 못했고요. 곧 상황실에서 20분 안에 대체 인력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류는 전 직원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정식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미나의 얼굴은 완전히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기장도 잔뜩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미나는 울먹이며
이건 내 인생이라고 절박하게 말했지만 당신이 커피를 던졌을 때 내 인생도 생각했나요? 이 한복의 의미도 생각했나요? 라고 되묻는 중류의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승객들 중에는 조용히 동영상을 찍는 이들도 있었죠. 방송을 통해 대체 승무원들이 도착했다는 안내가 나오자 미나는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어요. 그녀의 유니폼은 이미 구겨져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고 화장도 눈물에 다 번져 있었죠. 중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공항 활주로 가까이에서 이동하는 조그만 차량의 불빛이 보였죠. 그리고 이내 대체 승무원들이 기내로 들어섰어요. 긴장감 어린 표정으로 혹은 숙연한 마음으로 비즈니스석으로 걸어오더군요. 미나 씨. 강 기장님. 이제 내려주세요. 중류가 조용히 말했을 때 미나는 마지막으로 숨이 턱 막히는 듯 흐느꼈어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유니폼이 더없이 초라해 보였죠. 기장도 혹시나 마지막 기회가 있을까 싶어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하고 애원했지만 중류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어요. 이미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셨으니까요. 대체 승무원들이 다가와 그들의 팔을 살짝 잡고 객실 밖으로 안내했어요. 승객들은 그들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미나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중류는 냉정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항공사에는 오만과 편견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부디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길 바랍니다. 라는 말에 미나의 희망도 산산조각 났어요. 그녀가 내려간 뒤 객실 전체가 일제히 박수로 들끓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며 감동한 승객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중류는 남은 승무원들을 바라봤어요.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을 한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그녀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회사가 가진 상처를 드러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중류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울렸죠. 모든 승객이 존중받는 항공사, 그게 제가 꿈꾸는 회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뀔 거예요. 더 나은 서비스, 더 깊은 이해, 그리고 모든 이에 대한 존중. 이게 우리의 새로운 목표가 될 겁니다. 승객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박수를 치며 응원했어요. 중류는 커피 얼룩이 남은 한복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어머니, 이제 당신이 꿈꾸던 그 회사를 진짜로 만들겠어요.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 차 있었죠. 이윽고 비행기는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엔진 소리와 함께 객실의 긴장감도 살짝 누그러졌어요. 그러다 한 승객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회장님, 제가 처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중류는 괜찮다고,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라고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자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어 다가와서 사과를 건네거나 존경을 표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희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는데. 한 노부부가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을 때도 중류는 따뜻하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여러분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 이제 같이 변하면 되니까요. 나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새롭게 도착한 승무원들은 이전과 달리 훨씬 조심스러운 태도와 함께 친절을 다하며 승객들을 돌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중류에 대한 경외심이 엿보였죠.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높일수록 중류는 자신의 한복에 남은 커피 얼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흉하게 번진 자국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는 듯했죠. 어머니, 앞으로도 이 한복을 입고 당당히 서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그날까지요. 중류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객실의 조명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승객들은 하나둘씩 잠에 들었지만 중류의 마음은 깨어 있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죠. 존중과 정의를 위한 새로운 정책. 앞으로 어떻게 회사 문화를 달라지게 할지. 그녀의 손가락이 쉼없이 움직였어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섰고 창밖으로는 별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중류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 진짜 시작이야. 중류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할 때 비행기는 더욱 높이 날고 있었어요. 한편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온 미나는 으스스한 밤 공기를 맞으며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화장도 흐트러지고 유니폼도 엉망이 된 그녀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미나는 자신이 과거에 보였던 태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자책했어요. 외모나 복장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지위를 이용해 타인을 깎아내렸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군요. 난 정말 끔찍하게 잘못 살았어. 미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떨궜어요. 그때 한 노숙자가 그녀 곁을 지나쳤죠. 평소였으면 미나는 찌푸린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그 노숙자를 바라봤어요. 남루한 옷차림에도 분명한 인간의 존엄과 눈빛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미나는 미안하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노숙자는 당황한 눈으로 미나를 쳐다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조용히 떠났죠. 미나는 남은 돈을 꺼내 노숙자에게 건네고 그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어요. 이러면 안 돼. 나 변해야 해.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열어 심리 상담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내게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 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중류 회장이 떠오르며 가슴이 시큰해졌죠. 그녀가 예약 버튼을 누른 순간 눈물이 다시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전중류 회장님, 제가 정말 변했다는 걸 언젠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라며 혼잣말을 하듯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반짝이는 공항 불빛이 미나의 눈물에 반사되어 아른거렸죠. 그녀 앞에는 멀고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6개월 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중류는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책상 한쪽에는 그날의 기억을 간직하듯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한복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비서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특별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중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열어봤어요. 거기엔 미나가 직접 쓴 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이 가진 오만과 편견을 뼈아프게 깨닫게 된 과정,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고백, 그리고 매일 밤 중류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어요. 중류는 그 편지를 읽는 내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나가 진짜로 변하고 싶어 한다는 예전엔 없던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졌으니까요. 며칠 후 중류는 미나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선 미나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화려한 메이크업과 완벽한 유니폼 대신 차분하고 단정한 복장에 어느새 깊은 반성이 담긴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미나 씨, 중류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나는 심장이 터질 듯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았죠. 회장님, 저를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류는 미나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편지 잘 읽었어요. 당신의 변화가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죠. 라고 말하자
미나는 금세 눈물이 고였어요. 제 어리석고 오만했던 지난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미나에게 중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난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그 말에 미나는 희망 어린 눈길을 보였어요. 우리 회사 고객 서비스 교육에 참여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이 겪은 일을 다른 직원들과 나누면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지 않을까요? 미나는 깜짝 놀라며 믿기지 않는 듯 중류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자. 중류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잖아요. 미나 씨, 당신의 변화가 우리 회사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미나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고 중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부신 봄 햇살 아래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우리 모두 이 봄꽃처럼 새로 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는 중류의 말에 사무실 공기는 희망으로 물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미나는 고객 응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직원들과 공유하며 회사 안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중류와 미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는 중이었어요. 서로 다른 상처와 깨달음을 안고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새로운 동료가 됐다고 할까요? 커피 얼룩이 남았던 그 한복은 결국 누구도 잊지 못할 상징이 되었어요. 차별과 오만 대신 존중과 성장으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주는 기념물이 된 셈이죠. 아마 이 모든 변화는 아주 힘든 순간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쩌면 사람은 그렇게 배워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아픈 상처가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으로 이어지니까요. 중류는 지금도 한복 액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린다고 해요. 그리고 늘 똑같이 다짐한다죠. 잊지 말자. 우리 회사가 왜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어요.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모든 비행기,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거기서 피어나는 무수한 갈등과 이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조금씩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이라는 걸 중류와 미나, 그리고 그 항공사의 모든 직원과 승객들이 함께 만들어갈 내일은 분명 예전과 다를 거예요. 꽃이 피듯 사람도 피어나니까요. 그리고 그날의 커피 얼룩이 증명하듯 상처 위에 다시 피어오른 존중과 배려가 결국은 모두를 바꾸어 놓을 거라고 믿어요.